안녕하세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단원 FM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는 지구 시민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맞아 얼스의 얼스 시작합니다.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이지만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엄청난 방송입니다. 단원 FM. 네, 지난주에 이어 시와호 생명지킴이 한미영 사무국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라서 익숙하시죠? 한미영 국장님. 네, 좀 적응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한테 3번 방송하고 베테랑이라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4번째 방송을 녹음하는 저도 전혀 익숙하지 못했는데 벌써 익숙해지셨다니 채널 하나를 맡으시는 게 어떨지. 강추합니다. 아, 그런데요. 단원 FM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단원 FM은 작가도 없고 연출도 없고 엔지니어도 없고 편집자도 없는 극한 방송입니다. 맞아요. 이걸 뛰어넘어서 네, 하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드립니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우리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동요예요. 새들의 노래 듣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 장단 맞춰 라라라라라라라 피아노보다 더 고운 소리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늘엔 구름이 꽃밭엔 꽃들이 노래를 들으며 활짝 웃는다 라라라라라라 예쁜 새들과 입을 모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라라 새들의 노랫소리 언덕 넘어 제잘제잘 들려온다 실로폰보다 더 고운 소리 배쫑배쫑 들려온다 하늘엔 구름이 꽃밭엔 꽃들이 노래를 들으며 활짝 웃는다 라라라라라라 예쁜 새들과 입을 모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라라 우와, 너무 깜찍하죠? 예쁜 새들과 불렀어요. 막 이러면서 랄라. 아, 새들의 노래로 시작되는 아침 경험해 보셨나요? 아유, 저는 노적봉에서 그 항상 들려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비둘기 소리가 너무 네, 지금 집중적으로 특히나 많이 들려요. 네. 지금 특히나 비둘기들이 사랑의 계절입니다. 조금 힘든 거는 그 새통이 엄청나다는 거. 아, 제가 사는 빌라가 너무 낮아서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작은 둔덕 같은 곳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인데 그냥 그래도 산이라고 부를게요. 네. 산이 옆에 있다 보니까 새를 정말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또 특히 여름 새벽이면 일찍 동이 트잖아요. 보통 6시 알람을 맞춰놓고 자도 새 소리에 그냥 먼저 눈이 떠져요. 근데 그때마다 저 새들은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쉬지 않고 할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옛 이야기 그림책에 서정호 선생님이 글을 다시 쓴 그 책이 있어요. 그 호랑이가 준 보자기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아주 가난한 그 시골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추운 겨울이면 방 한 칸 딱 있는데 뒷문을 이렇게 열면 그 뒷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 볼일을 그 방에서 해결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산신령님이 아니 저런 고약한 놈 어디 산에 대고 오줌을 넣어 막 이러면서 혼쭐을 내줘야지 해가지고 산에 사는 호랑이를 이제 혼내주라고 보내죠. 그랬는데 혼내주려고 와서 보니까 이 너무 청년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요. 이 청년이 말을 정말 잘해요. 아. 호랑이가 올 걸 생각한 것도 아닐 텐데 오줌을 누면서 아이 추워 이렇게 추운데 집도 없는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이 말에 호랑이가 감동했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지 못하고 산신령님한테 가서 이렇게 착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산신령님이 또 얼마나 착하신지 감동하셔서. 그럼 또 선물을 줘야지 해가지고 보자기 하나를 선물로 주라고 호랑이한테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 보자기를 딱 떨어뜨려 놨더니 이 청년이 이게 뭐야 하면서 추우니까 뒤집어 썼겠죠. 그랬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막 들려요. 바로 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즉시 번역이 돼서 동시 통역이 돼서 들리는 신기한 그런 보자기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새벽 아침에 나의 잠을 깨우는 그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아니 그래서 때면 그 주인공은 그 어떻게 됐어? 보자기를 선물이라고 생각했을까?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결국은 선물이 되었죠. 이 가난한 청년이 아주 부잣집 딸의 그 고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속에 누가 아프잖아. 아유 거기 그 용마루 위에 그 천년 묵은 진해 없애면은 낫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 청년이 씩씩하게 가서 그 진해인가 뭔가를 물리쳐주고 사위가 됐어. 사위가 됐죠. 네. 옛날 이야기.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보자기 하나 참 갖고 싶다. 갖고 싶네요. 그러려면 호랑이와 산신령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쁜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로 얼스의 얼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미영 사무국장님한테 시와오 이야기를 너무 들었는데 재밌게 들었죠. 그쵸?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라서 더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은 안산 시민 그리고 지구인들이 우리 시와오를 다시 보고 대부도를 다시 방문해서 이곳이 얼마나 멋진 공간인가를 한 번 더 깨닫고 누리고 보호하고 아껴주는 이런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모신 이유가 있었죠. 시와오 생명지킴이의 활동 중에 우리 또 새와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쉿! 아기 검은머리 물대새가 태어났어요. 맞나요? 네네네. 대강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말씀 들려주세요. 네, 그 검은머리 물대 새수어천사라는 활동인데 그 이름만 보면 새가 머리가 검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새가 시아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부도 그 방조제가 아니라 방수제죠. 방수제 초입에 갯바위에 알을 낳으러 해마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그 여름에 오는 여름철 새, 뭐 계절별로 따지면 겨울철 새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1년 내내 우리 주변에서 참새처럼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이렇게 지역을 좀 달리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봄에는 알 낳기 좋은 곳에 갔다가 너무 추워지면 이제 조금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친구들을 여름철 새라고 구분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친구가 알을 낳으러 오는데 그 갯바위가 그 예전에는 바다였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바닷속에 있는 갯바위였을 텐데 지금은 사람이 접근하기 너무 가깝고 편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번식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분명히 이 시기가 되면 새끼가 보여야 되는데 새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쯤에는 알을 포란이라고 해서 알을 품는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수가 번갈아서 알을 한 30일가량 품어주는데 그래서 한 6월 달쯤에 새끼가 보여야 되는데 새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알게 된 거죠? 네. 와. 그래서 저희가 10년부터 모니터링을 네. 하다가 그게 한 2018년쯤에 이제 여름 계절이 다가오는데 왜 새끼가 안 보이지? 뭘까? 하다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계속 번식에 실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갯바위가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바다 접해 있으면 접근이 어려웠을 텐데 섬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다니기가 너무 수월한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봄에 우리가 나물도 캐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봄 되면 사람들이 뭐 민들레도 캐시고 쑥도 캐시고 그리고 그 갯바위에 붙어 있는 고둥들 뭐 이런 것도 잡고 소라도 잡고 뭐 낚시도 하고 낚시꾼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번식을 하던 장소가 정말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곳을 계속 이용하는데 그렇게 사람들하고 충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용이하지가 않은 거죠. 알을 품기가. 그래서 뭐 사람의 영향뿐만 아니라 네 발 달린 포유류, 고양이나 뭐 너구리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다 싶은데 1차적으로는 그 번식지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지 못한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연스러운 곳이었는데 이게 그렇죠. 방조제가 생기면서 방수제가 또 네, 생겼죠. 또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네. 네, 구선착장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선착의 기능은 할 수 없지만 그 주변이에요. 네. 그래서 갯바위 주변에서 알을 품다가 거기는 정말 쑥이랑 뭘 뜯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아주 작은 돌무더기, 돌섬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애잔한 그런 돌무더기 가운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알을 품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상태에 있죠. 아, 그러면 지금 2018년 그 네네. 무렵부터 이 검은머리 물대새 포란 시기에 이 서식처를 보호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자각을 한 거예요. 네. 새끼가 왜 안 보이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각을 했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현장 목격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새 알을 빼가고 계란을 대신 갖다 놓은 일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알을 꺼내가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었고 해서 사람의 영양, 사람의 손길 때문에 부화가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2019년부터 저희가 마음을 먹고 그 시기에 번식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릴레이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었죠. 아, 근데 되게 속상한 게 검은머리 물대새 알이 작잖아요. 계란보다 조금 그쵸? 초란 정도? 근데 그거 뭘 먹을 게 있다고 사람이 음. 굳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예전 어촌 마을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식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새들의 알을 특히 뭐 갈매기 알 같은 거 막 바구니로 담아가시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어촌의 문화라고 좋게 말하면 새로운 네. 학습이 좀 필요하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지금은, 너무 넘치는데. 그래서 저희가 19년에 이제 네. 그 시기에 이제 접근하지 마세요. 이제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요 시기에는 좀 플래카드 들어가지 붙였잖아요. 마시고, 네, 저들의 번식을 좀 도와줍시다. 이런 캠페인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서 이 뭔 짓들이 아마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늘 그냥 평범하게 했던 일들을 왜 못하게 하냐.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그까새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들었죠. 근데 지금 그깟새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은머리 물대새가 타이틀이 엄청 네. 많은 새 중에 하나예요. 네. 한번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그리고 천연기념물 그리고 보호대상 해양생물 뭐 이런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붙인 것도 어쨌든 뭐 인간의 뭐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물들이 주변에서 이제 사라지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보호가 필요한 생물들을 우리가 지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지정받은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는 검은머리 물대새가 알을 낳고 키우는 기간이니까 예민한 이 시기에 좀 접근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금줄 달아야겠네. 금줄. 그런 거 치고 싶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은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바로 앞에 이제 칼국수 집을 운영하시는 할머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저희를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셨어요. 근데 매일매일 오는 거지 우리가 그 그까세라고 하는 새를 본다고 매일매일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도대체 뭘 보냐, 왜 오냐, 약간의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침 일찍 가니까 밥 못 먹었으니 밥도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우호적으로 대해주셨죠. 저희가 또 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버스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런 활동 같이 하고 주변 정리죠. 주변 정화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몇 번 정화 활동 네. 참여 같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말. 쓰레기를 버리고 갈까? 분명히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러 오셨겠죠. 네, 맞아요. 즐기러 왔는데 다시 찾아올 그 공간을 그렇게 지저분하고 온갖 쓰레기를 다 쌓아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생각? 그 생각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충격.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직접 참여해 보셔서 네. 그 현장감을 깜짝 지금 오롯이 놀랐어요. 다시 기억해내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갯바위를 그러니까 굳이 청소할 생각을 딱히 하고 있진 않았는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검은 머리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그래서 이제 주변을 조금씩 치워보기로 하고 치웠는데 그 갯바위 주변에 이제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뭐 사람의 접근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그때 막 걸음을 걸으면 그 뾱뾱이 신발 신는 것처럼 이게 플라스틱이 계속 밟혀가지고 뾱뾱뾱뾱 소리가 날 정도로 숨어있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정말 무슨 보물을 캐는 그쵸. 거라면 네. 정말 행복했을 텐데 100리터짜리 그 마대 맞아요, 쓰레기 봉투 맞아요. 순간 있잖아요. 찼어요, 순간. 5분도 안 돼서 네. 그 100리터가 차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했고 초기 행사 진행할 때 뭐 자료를 몇 개 준비 안 했다가 굉장히 나중에는 좀 난감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가장 충격적인 그걸 쓰레기라고 불러야 되나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낚시꾼들이 그 왜 찌에다가 지렁이, 갯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잖아요. 미끼로 쓰죠. 그렇죠. 그런데 가짜 미끼. 아니요, 네. 진짜예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네. 그런데 척충이라고. 그게 이렇게 종이로 된 상자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낚시를 해본 적이 없고 낚시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집게로 이렇게 드는데 뭔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렁이였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더 엄청난 건 그 옆에 뜯지도 않은 새 그 상자가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 게 과연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정신적인 힐링과 마음의 평화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미끼 재료이고 그 뭐 다른 생명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쓰긴 하는데 그 활동들이 이렇게 재미가 있나 봐요.
아니 그것까지는 뭐 할 말이 미끼로 없네요. 쓰는 그거 좋아하는 것까지는 남자가 살고 네, 뭐 그렇다 치는데 그거를 쓰지도 그걸 않고 쓰지도 않고 그 통째로 자리에 버리고. 네. 차라리 그냥 풀섭에다가 풀어놨더라면 얘들이 그렇게 뭐 개찌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그거를 저는 이렇게 잘라서 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하나를 온전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토막해서 자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음.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좀 덜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려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네. 쓰지도 않을 거를 그대로 버리고 간 게 또 괘씸하죠.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네. 그 거기가 사실은 뭐 전문 낚시터도 아니고 맞습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저 출입 금지 네, 구역이죠. 거기 써 있던데. 네. 그리고 딱 눈으로 봐도 여기는 뭔가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걸 육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낚시를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니 온 듯 가면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본인이 와서 그 썼던 온갖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네. 낚시하는 장소의 대표적인 쓰레기는 네. 담배, 다 나오더라고요. 꽁초, 술병 어. 네, 이런 것들이 일회용품. 많죠. 네. 그리고 네. 술병들도 막 유리가 다 깨져 있고 네. 그러면 사람한테도 위험한데 당연히 그 작은 물대새들한테는 안 좋을 것이고 맞아요. 우리도 그걸 주우면서 굉장히 위험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버너 같은 그런 종류들 있잖아요. 그리고 불판. 네, 불판. 네. 아, 뭐 상상을 와, 초월합니다. 정말 상상을 네. 초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슬픈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가수 이상은의 새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란 성냥갑처럼 조그맣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허전한 마음으로 돈을 세도 내겐 아무 의미 없겠지. 날아오를 하늘이 있으니
한다면 우리가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가서 마음을 놓고 나무 아래서 쉬는 거야. 우리가 없는 평화로운 섬으로 가서 가야 한다면 어딘가 묻히고 싶다면 우리가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가서 마음을 놓고 나무 아래서 쉬는 거야. 우리가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가서 가야 한다면 어딘가 묻히고 싶다면. 새들한테 날아오를 하늘이 있고 그리고 번식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서식처가 있고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먹이가 먹이터가 있고.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상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상은 씨의 새라는 노래를 들으면 점점 이러한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느껴지면서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기쁜 소식 한번 음. 들려주시겠어요? 2018년에도 2차 번식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고 2019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시도에 30일가량 알을 품었는데 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새가 없다는 건 아이고. 무사히 번식에 성공해서 나갔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 자리에 가봤을 때 이제 깨진 알껍질이 있어서 번식을 하고 나갔나 보다. 그냥 거기까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냥 추정을 했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어린 새끼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나름대로 얘네들을 잘 숨겨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전문가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우리가 확인하진 못했지만 잘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3차까지 번식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아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시도를 한다는 거는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는 얘기고 계속 날이 더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날이 더워질수록 알을 품기에는 악조건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결국 뭐 일주일, 열흘 만에 이제 계속 실패하는 알이 사라지는 상황. 아이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었고 작년에 저희가 1차 번식은 실패했지만 2차 번식을 시도해서 무사히 5월 말일경에 새끼가 태어났어요. 와. 이거 박수가 필요한 일이네요. 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한 마리가 깨어나고 오. 일요일 날 한 마리가 더 깨어나고 알은 보통 3개를 품는데 그중에 이제 다음 날 일요일 날 저희가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그 마지막 알을 품으려고 시도는 했는데 이미 새끼 2마리가 나왔잖아요. 그 새끼 2마리를 케어하고 얘도 품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3번째 알은 포기를 했고 2마리 새끼를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보호하고 먹이 물어다 주고 이렇게 키우다가 오후 무렵에 그 섬을 떠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한 20년을 키워도 집을 안 떠나. 뭐 10년이 뭐야 요즘에는 30년. 캥거루족이니 뭐 헬리콥터 이런 얘기들이 막 심심찮게 네. 나오는데 네. 훌륭하네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물새가 산새는 태어날 때 털이 없이 눈도 못 뜨고 태어나는데 이제 물새들은 바로 털이 난 상태로 깨어나서 이제 털이 마르기만 하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24시간 정도 지났는데 수영을 해서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황새는 이렇게 새끼를 물고 갈 수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얘네들이 그렇게 물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물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 나름대로 건너편 갯벌로 가는데 그 섬이니까 작은 돌섬에서 헤엄을 쳐서 그 갯벌까지 가더라고요. 훌륭한 그래서 정말. 부모는 저쪽에서 이제 대단하다. 빨리 오라고 삑삑삑삑삑 하면서 새끼들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그 순간에도 누가 낚아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살을 가르면서 열심히 가는데 그때 타이밍이 물이 들어오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을 지나갈 때 막 밀리는 거야 애들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하고 밀려서 후진해서 쟤네가 저러다 빠지는 거 아닌가 막 내심 엄청 불안했었는데 고기를 그래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너서 무사히 어미 품으로 가는 대단하다. 그 순간이 네, 짠하기도 하고 가슴 뭉클했던 순간입니다. 와, 정말 직접 그 현장에서 네. 보았더라면 그 감동을 너무 어떻게 감동적인데요? 말할 얘기만 수가 없을 것 들어도? 같아요. 네. 우리 아까 낚시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근데 요 지점, 요 네. 친구가 알품는 지점을 네. 낚시터로 이용하세요. 아이고야. 그래서 정말 원래 그 장소가 낚시터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는 장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고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좀 구별을 해서 그 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가셔서 그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앉았다 일어서는 그 자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성숙한 낚시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일단 너무- 성숙한 낚시 문화도 네. 뭐 바람직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네, 저의 바람은 일단 그곳에 번식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러 오는 거니까 네. 그 시기 이제 한두 달 정도만 아예 출입을 안 하는 게 제일 저로서는 바람직한 기대치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되게 불안한 번식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요. 그게 뭘까? 저도 약간 궁금한데 이미 다른 곳에 번식할 곳이 없다. 없어서. 네, 그런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하고 3차를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곳을 또 와요. 올해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그나마 거기가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러게요. 네. 네. 자, 안타깝네요. 우리 그 검은머리 물대새 얘기하다 보니까 검은머리 물대새한테 지금 생각났는데 별명이 있어요. 네네네. 뭐였죠? 그 검은머리 물대새가 부리를 숨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펭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형적으로 이제 네. 검은색과 흰색이 위아래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는데 부리가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부리가 좀 긴 편인데 주황색 부리를 보면 당근이 생각납니다. 맞아. 그래서 당근새라는 애칭을 갖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입은 어떤 연미복, 연미복. 그게 생각난다고 해서 또 갯벌 위의 신사 이렇게도 오. 불리고요. 네. 그리고 또 얘가 그렇게 굴 굴을 좋아하죠. 그쵸. 네. 그래서 영명으로는 오이스터 캐쳐 해가지고 굴 까는 새 이렇게도 불리죠. 네, 굴 하니까 또 조가비가 생각나네요. 전혀 맥락이 다 있지 않나요? 네, 이거 맥락이 다 있다라고 별로 안 얘기해 주셔야 좋아하시잖아요, 돼요. 굴. 저 먹지 않죠. 네, 하지만 검은머리 물대새에게 양보해 주시고 네. 거기서도 굴 같은 거 막 키시거든요. 근데 그 되게 작아요. 네, 그리고 조개 같은 그러니까. 게 주 먹이원이에요. 그러니까 갯벌에 오는 도요새들은 바지락 그리고 조개류가 바지락 어패류. 대표적인 거 그리고 갯지렁이 그리고 게 서해안에 7개 종류가 많은데 작은 그 개들. 그런 것들이 먹이원입니다. 잘 들으셨죠? 검은머리 물대새의 먹이원이 되는 이 아이들은 검은머리 물대새에게 제발 좀 양보해 양보하세요. 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노래 한 곡 또 듣고 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박인희 씨 옛날 가수죠. 7080. 네, 제가 너무나 또 좋아하는 오늘 이 저기 검은머리 물대새 이야기 나누려고 일부러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뭘까요? 네, 하얀 조가비. 고동을 불어본다 하얀 조가비 먼
조각이 꽃빛 물든다 꽃빛 물든다. 와, 꽃빛 물드는 조가비.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그런 풍경인데요. 옛날 네. 노래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맑아요. 네. 오염이 안 된 가사야. 오염이 안 된 시화호, 시화바다. 오염이 안 된 지구. 오염이 안 된 얼스. 친구, 오염이 안 된 우주. 사람들. 막 우리가 좋은 상상을 마구마구 하게 하는 또 아름다운 노래였네요. 자, 이번에는요, 검은머리 물대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화호를 찾는 또 다른 새들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시화호, 뭐 대부 바다, 이 시화 바다를 찾는 그 생물들 중에 멸종 위기종, 천연 기념물, 보호 대상 해양 생물 이런 새들이 뭐 20여 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이런 타이틀이 없어도 이 숨탄 것들,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이 타이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멸종위기 종이다. 그러면 한 번 더 나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시아호가 예전에 갯벌이었을 때 도요물대새들이 많이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군무라고 하죠. 새들이 음. 많은 개체수가 한꺼번에 날면서 이런 모양 띠 모양을 이루거나 뭐 이렇게 날개짓하는 거 우리가 군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도요새가 아닌 아까 얘기한 큰 고니들이 많이 찾는 호수가 됐어요. 근데 고니는 겨울철에 오는 겨울철새고요. 얘들이 시아오에 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를 전국에서 이 조사를 해요. 물새 조사를 하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하는데 한 80곳, 200곳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고니가 가을철 무렵에 오잖아요. 그럼 10월 말부터 이제 시아오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11월 달에 아주 많은 개체수가 보이거든요. 그 개체수를 전국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시아오에서 보여진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곳에 먼저 기착지로 삼아서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고니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된 거죠. 많이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살기가 그래도 좋다는 좋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먹이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겨울철새가 추운 겨울에 왜 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거기보다 그쵸. 여기가 더 그걸 따뜻한 거죠. 네, 원래 음. 추운 곳에 사는데 그곳이 이제 호수가 결빙이 되면 아예 그쵸. 먹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먹이원을 찾아서 내려오는데 그 첫 기착지로 시아오에 머문다는 거죠. 또 연상이 됩니다. 음. 그 먼 추운 곳에서 정말 쉬지 않고 날아와서 시화호에 이렇게 기착해가지고 이렇게 쉬었다 가는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새들의 이동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뭐 네. 자기장 때문에 이동한다.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뭐 어디론가 온다. 가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이동하냐? 뭐 추워서, 더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먹이원이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아오가 그만큼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년 전에 거의 뭐 3,000개체 정도가 보였어요. 2010년에는 한 100개체?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네요. 네, 곤이 찾아오는 애들의 수가 늘었는데 3년 전에 최대치를 찍고 나서 지금은 한 2,000여 마리 정도가 11월 중순쯤에 보여지고 있죠. 와, 그리고 다시 이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월 중순경에 이제 또 많은 수가 따라가요. 보였다가 네, 보였다가. 날아가고. 네. 그럼 지금 3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거의 가고. 가고 없는 그쵸, 볼 수가 상태죠.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고니뿐만 아니라 다른 오리류들도 여기에서 많은 수가 모여서 1차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이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던가 뭐 이렇게 경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모니터링을 가다 보면요. 이렇게 거대한 사실 고니는 굉장히 큰 개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새류 물닭이라던가 중에서 가장 큰 그쵸. 게 고니류. 근데 뭐 비오리 뭐 이런 네. 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이 크고 작은 새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되게 평화롭게 있어요. 와글와글해요. 그러니까. 네, 그들끼리 와글와글 음, 할지 모르지만 보는 우리가 볼 때는 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음. 아, 어떤 서열을 짓는다라던가 안 싸우나? 네,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서로 같은데 다른 종 간에는 어. 뭐 딱히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같은 종끼리는 그럴까요? 살짝 네, 경쟁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종을 뭐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그 어떤 자연의 네.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시와오, 뭐 대송습지, 이동 대부도가 시기도 아닌가 살짝씩 싶어요. 다르고 네. 먹이 원도 살짝씩 다르고 그렇죠. 네. 먹는 것 자체가 음. 다르니까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새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 고니 말고도 시와오를 찾는 특별히 애정이 가는 그런 새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시아오에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일단 검은 머리 검은 머리 물대새. 물대새. 네. 네. 그 밖에 이제 맹금류가 보이면 또 반갑죠. 그러니까 맹금류 하나가 보인다는 것 자체는 걔가 먹이원으로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1차 생물 오리류들, 뭐 물고기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루는 밑에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는 거니까 맹금 하나가 보였다는 것 자체는 얘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척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맹금들이 보였을 때 또 반갑습니다. 네, 그 지역의 척도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맹금류. 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이 새가 이 새고 저 새가 저 새고 다 맞습니다. 네. 맹금류 그렇긴 이름 하지만 몇 개만 네. 알려주시면. 맹금류 중에 흔히 시아오에서 가장 많이 흰꼬리 보이는 수리? 거는 네, 흰꼬리 수리. 수리. 네. 네. 흰꼬리 수리가 가장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어쩌다가 이제 뭐 항나머리, 곰독수리 이런 거, 황조롱이 황조롱이가 좀 작은 소형 맹금에 속하죠. 네. 근데 걔들이 이제 쥐나 설치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데 요즘 많이 안 보여요. 아, 네. 또 무슨 갈 변화가 있을지. 때가 많이 자랐어요. 네. 그래서 먹이를 찾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농경지를 만들면서 한쪽은 갈대가 베어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ING 과정에 있는 상태라 어떤 새가 보여도 네, 이상하지 않은 곳이 시아오입니다. 네, 네. 저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음. 우리 안산시 그 상징하는 새가 네.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비둘기에서 노란부리 백로로. 네. 노란부리 백로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검머리 물대새 번식하는 그 시즌 4월, 5월 요 시기에 거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시와오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부리 백로를 실제로 제대로 어. 본 적이 지금 제 네. 기억이 없어가지고. 안산에서 대부도 이제 고래뿌리 갯벌하고 남사리 갯벌에서 보여지는데 일단 아주 각찾기 볼 수 있는 게 지금 검은머리 물대새 수호천사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잘 됐네요. 볼 수 있습니다. 단원 FM도 한번 그러니까요. 검은머리 5월, 물대새 6월에. 예, 캠페인 할 하러 때 한번 같이 가고.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싶고요. 진짜 그래야겠네. 지금 좀 전에 람사르 습지 얘기하셨어요. 대부도의 람사르 습지가 상동 갯벌하고 고래뿌리 갯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쪽도 굉장히 어떤 충분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만큼 훌륭한 습지 자원인 거는 맞는데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 대송습지라고 불리는 이 공간도 정말 훌륭한 그쵸. 자원이거든요. 습지 자원. 네. 근데 왜 이곳은 같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사연이 있죠. 네. 람사르 습지 지금 현재 고래뿌리하고 상동 갯벌 이전에 시아오도 습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람사르 습지가 뭐야라고 하실 것 같아서 람사르 습지 얘기를 잠깐 하면 말씀드리면
일단 물새 서식지로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습지. 이게 이란의 91년, 네, 그 이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세계적인 뭐 단체들이 모여서 그 물새 서식지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서로 다 합의를 하고 이런 습지를 지정하자. 그런 협약을 약속하에 맺은 거죠. 협약을 맺고 진행해 오던 중에 우리는 2017년 대부도 갯벌 두 곳을 지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거는 습지 보호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해서 네. 지정하는 곳들이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곳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왜 시아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16년도에 있었는데 조력 발전과 연계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조력 발전 가동하면서 어쨌든 시아오가 맑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조력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거와 연계돼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제 화성, 안산, 시흥 세 개시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이 호수가. 그래서 세 개 지자체가 뜻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시에 있었는데, 네. 곳으로 할 것인가가 우리가 한 가족도 집에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운데 이게 세 개시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잘 어려움이 있어요. 협약해서 뭐 안산시만 하겠다. 그러면 훌륭한 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은 게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좀 네. 잘 협약해서. 그래서 안산시 하면 갈 때 습지랑 뭐 이렇게 상류만 해서 하자 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일단은 그 부분은 주춤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습지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 공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정이 되든 되지 않든 아까 생물을 이야기할 때 멸종 위기니 뭐니 이렇게 타이틀이 있든 없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런 이름들이 붙으면 조금 더 관심 갖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맞아요. 찾아서 하는 게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심을 이제 끌어들이는 네네네.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갑자기 람사르 습지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주도에도 이제 람사르 습지로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그 무령아리 오름이라는 데를 올라갔었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습지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곳을 한 시간 반에서 2시간을 산을 오르면 산 딱 가운데 그 중턱에 이게 있어요. 호수가. 그림이 얼마나 그려집니다. 아름다운지 네.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돼. 정말 그래서 봐야지. 우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아.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인플루언서, 뭐 유명인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떤 그 액션을 취하면 캠페인.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를 어디 하잖아요. 연예인 하나 음, 보시네. 네. 그 예전에 1992년이에요. 내일은 늦으리라는 맞아, 있었어요. 환경 콘서트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너무 아깝죠. 고 신해철 가수가 작사 작곡했던 여러 가수들이 같이 불렀어요. 맞아요. 그런데 동명의 노래예요. 내일은 늦으리. 요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한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그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젠 느껴야 하네. 더 늦기 전에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주고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아, 지금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리운 레전드. 뭐 신해철, 김종서, 이승환, 서태지와 아이들, 윤상, 유영석, 공일오비, 신승훈, 신성우, 봄, 여름, 엄청난 가을, 가수들이네요. 겨울이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는 했던, 이름들이. 네. 아, 또 이분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추억의 싶은 생각이 가수들이네요. 드네요. 근데 지금도 이 콘서트가 전설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5년밖에 지속이 안 됐어요. 이걸 앞장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5년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계속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다양한 환경 문제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 워낙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콘서트가 환경 콘서트 이름도 너무 예쁘죠. 이런 콘서트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맞아요.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알면 보이고 사랑하게 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2주에 걸쳐서 시와우 생명지킴이 한미영 사무국장님을 통해 안산시의 대부도, 시와바다, 습지의 중요성, 이곳을 찾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산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미영 사무국장님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네. 네, 앞으로도 시와 바다와 대부도 새들의 터전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시와우 생명지킴이가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보호종이든 보호 지역이든 이런 걸 만든 게 결국은 인간의 영역이 계속 넘쳐나면서 확대되면서 어떤 다른 종의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아니면 위협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길이 아닌가. 우리 풀 한 폭이 없으면 호흡 못하고 결국은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 자체도 생존할 수 없는데 너무 우리의 생활 방식을 편리하게 하고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훼손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은 머리 물때새 수호천사 활동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어디서 하죠? 저희가 4월 1일이 토요일인데 네. 그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장소가 구방아머리 선착장이거든요. 거기에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모집 공지를 낼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더욱 보람되고 알찬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네, 올해도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네, 올해도 좋은 좋겠습니다.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지금 이대로 지구 지구 위험해. 위험해. 네, 캠페인송 들으며 얼쑤의 얼쑤 4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너무 계세요. 맑은데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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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 있어요. Sustainable